애널리스트 톡톡 시작합니다.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허예민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이오 요즘 분위기가 살짝 꺾였어요. 그렇죠? 한창 좋다가. 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관세도 관세지만 요즘에는 뭐 약가 인하 정책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헬스케어 섹터, 미국의 헬스케어 섹터가 별로 안 좋다고 하던데 최근에 조금 심리가 좀 무너진 배경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일단 그제죠. 네. 우리 월요일 날 이제 새벽에 트럼프의 그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 네. 소셜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가 인하를 이제 30에서 80%를 하게 하겠다. 그리고 즉각 뭐 거의 이제 바로 이게 시행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날 이제 장이 열린 게 아시아하고 유럽인데요. 네. 그때 제약사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본 뭐 그다음에 아시아 그리고 유럽도 제약사들이 주가 많이 빠졌고 어제 이제 밤에 기자회견을 했고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모호했던 거예요. 발표했던 게 우려했던 것보다 엄청 구체적이지 않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간밤에는 헬스케어 섹터 다 올랐더라고요. 네, 반등했습니다. 네. 일단 정부에서 제약사들이 자체적으로 약가 인하를 하고 30일 동안 이제 안 되면 우리 행정부랑 그 보건복지부 쪽이랑 이제 논의해서 그 조율을 해가겠다. 네, 굉장히 모호하죠. 항상 그렇죠. 네. 뭐. 네. 그래서 이게 메디케어만 되는 건지 공보험만 되는 건지 사보험만 되는 건지 네.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고 그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제약사들이 또 소송을 분명히 걸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벌 수 있지 않나라는 좀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트럼프 일기 때도 막 계속 시도했었던 약간 본인의 수건 사업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이게 참 그 여론이라는 게 제약사들이 좀 악마화되어 있기는 그쵸. 해요. 네, 특히나 네. 미국은 워낙 약가가 좀 비싸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지지율이 좀 낮을수록 저희 섹터를 때리면 괴롭히는구나. 네, 좀 그게 사실 이해나 좀 더 그 제약사와의 소통이 잘 되면은 이제 그게 우리도 R&D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약가가 비싼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될 텐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정책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네, 근데 무마를 좀 하려고. 네, 근데 어제 기자회견을 저도 좀 들어봤는데요. 거기서 이제 주로 나왔던 게 그 PBM이라고 중간 그 미들맨이라고 표현이 되는 그 PBM들 때문에 약값이 비싸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제 주가에서는 이제 안도감의 제약사들은 주가가 반등을 했고 PBM 쪽 뭐 CBS나 시그나나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조금 빠졌습니다. 뭐 약간 종목별로 섹터별로 약간 나눠서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요. 그래서 오늘 허예민 연구원께서 준비해주신 내용이 있을 텐데 어떤 내용을 가져오셨나요? 제가 5월 초에 관련해서 자료를 좀 썼습니다. 5월 달에는 발표될 것들이 좀 있으니 정책적인 관망과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작성을 했었고요. 그 5월 8일자에 썼던 그 리쇼어링, FDA 인사 논란, 약가 정책 3중고라는 정책 그 자료인데 일단 행정명령으로 하나 했던 게 지금 관세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리쇼어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관세가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나올 텐데 그거 나오기 전에 한번 그 했던 행정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내 약물 제조를 장려하기 위한 행정명령이고요. 미국에다 그 제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최소 5년 뭐 길게 10년 걸려서 시간 많이 걸린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 그거 좀 절차 간소화해 주겠다라는 거랑 이 의약품 폐기물들 많이 나오니까 그 이런 규제들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국 환경보호청이랑 얘기를 해서 그런 거보다는 좀 더 빠르게 건설할 수 있도록 많이 풀어주겠다는 거군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해외에다 짓게 되면 이제 수수료랑
검사비 인상하겠다. 아 오히려 때려버리네요. 해외에다 지금. 네. 그리고 해외는 좀 예고하고 실사를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기습 방문으로 전환하겠다. 그러니까 좀 더 까다롭게 하는 거죠. 해외에다 했을 때 그런 얘기들이 이제 최근에 나왔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의약품 관세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뭐 중국하고의 관세도 또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가봐야 아는 거기 그쵸. 때문에 생각보다 완화될 수 있는데 지금 컨센서스는 한 25% 정도 인상을 이제 컨센으로 잡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약가는 어제 나와서 이번 주에 가장 우려했던 게 이제 약가였는데 약가 정책은 모호하게 나왔다. 그래서 네. 제약사들이 시간을 좀 끌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조금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FDA 인사 정책들이죠. FDA 인사들이 죄다 뭐 저희 섹터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인사들로 많이 되어 있어서 그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만 그 비나이 프리사드라는 생물의약품 평가연구센터의 그 센터장이 임명이 됐는데 이분 때문에 그 XBI가 당일 임명된 날 6% 정도 급락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다음 날 그 연설했었을 때 취임식 연설에서 생각보다 조금 더 완화된 스탠스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제 가장 안 좋은 그런 그 우려감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시기라서 5월 달에는 이 규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려감이 많이 반영이 될 거고 그 이후에는 이거에 대한 대체 방안들이 나오면서 일부 이제 안도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은 악재라고 생각했던 게 한꺼번에 이렇게 막 쏟아진 그런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네. 같고 우리가 관세를 상대할 때도 그랬잖아요. 막 이렇게 쏟아질 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또 시간 지나고 나면 아 그때 이런 기회들이 있었구나라고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부터 그럼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요 리포트 봤거든요. 오. 글로벌 바이오 판도 변화. 네. 제가 아까 했던 그 박명석의 K픽에서 네. 여러분 이 리포트만 보면 끝납니다라고 오. 아주 홍보를 가열차게 그래서 조회수가 많이 나왔고요. 그런 건 아닌데 엄청 그 제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좀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생각하던 부분들을 되게 정리도 잘 됐고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네라는 것도 네. 틀어주셨고 네.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리쇼어링을 하려고 하니까 원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CDMO 같은 기업들이 공장 지으면은 이득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내용 보니까 또 그게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아직 관세가 다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에다 건설을 그러니까 리쇼어링을 하게 되면 네. 이제 리쇼어링대로 생산 원가가 올라갈 수 있고 그렇죠. 관세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지금 완제만 될지 뭐 DS까지 다 원료까지 다 포함이 될지 이제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 네. 생산 원가가 좀 올라갈 수 있죠 일부. 그러면은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네. 너무 크게 기대를 가져갈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기대는 계속 저는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보고요. 네네. 다만 이제 이 관세에 대한 정책을 알 수 없으니 그게 어느 정도 정책이 나오고 그에 대한 회사들의 대응도 다 있을 거거든요. 그걸 확인하고, 그러니까 저는 애널리스트 입장이니까 이제 그거를 확인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갈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상반기 내에 대체적으로 이런 정책에 대한 틀이 나올 불확실성은 테니까. 대부분 다 틀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왔던 게 앞으로 기술 이전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네. 좀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배경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그 CEO들, 그러니까 빅파마 포함해서 미국의 이제 제약바이오 CEO들이 이런 정책적 불확실성은 근 20년 내에 처음 겪는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특허 절벽 있잖아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대거 빅파마들의 주요 블록버스터 제품들이 특허 만료가 이제 줄줄이 이미 예고가 되어 있는데, 그러네. 네, 그것을 다시 수혈을 할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거를 M&A로 사서 그냥 붙였어요. 갖다 네. 붙였어요. 왜냐하면 그
기업의 파이프라인들이 쭉 있다 보니까 그거 사다 붙이면 이게 이제 또 올라오면서 출시할 수 있는 품목들이 생기는데 이 M&A까지 할 여력이 그건 지금 돈이 너무 비싸구나. 그 돈도 비싸고요. 일단 그 리쇼어링 대응해야 되죠. 관세 대응해야 되죠. FDA 인력 교체 대응해야 되죠. 약가 대응해야 되죠. M&A까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력과 시간이 일단은 지금은 정책 대응에 촉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시간도 아낄 수 있고 지금 자금도 아낄 수 있고 리스크도 좀 줄일 수 있고 리스크도 이제 쉐어할 수 있고 그래서 기술 이전이 오히려 더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Decade of Out Licensing 이렇게 제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요즘 기술 거래 많이 늘어난다고 돼 있더라고요. 중국 어마무시하죠. 네. 중국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그 제가 아마 이 자료에 이거를 뜨는 중국 이런 탭이 있네요. 네. 자료 준비하느냐고 우리 연구원하고 저랑 꽤 고생을 했는데 그래요? 이거 진짜 공수가 많이 들어간 그런 다 일일이 하나하나 있더라고요. 조사를 한 겁니다. 이 15페이지에 있는 이 자료를 사실 산업계에서도 굉장히 좋아해 주셨고 시장에서도 많이 좀 의미 있게 봤던 그 차트예요. 이게 2020년도만 하더라도 기술 이전을 글로벌하게 봤을 때 한국이 당시에 차지하던 비중이 기술 이전 건수 기준으로 한 5%, 중국이 당시 한 6.5%니까 얼마 차이 나지 않았거든요. 20년대 초반만 해도. 근데 5년 만에 얼만큼 바뀌었는지 한번 보세요. 중국이 21%로 유럽이 내려오는 것을 다 중국에서 이제 많이 기술 이전을 했고. 아니 근데 이 건수를 하나하나 찾으셨다고요? 네, 다 찾았어요. 저희가 이제 쓰는 툴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다 그 노가다 작업 해야 되는 거라 다 찾은 겁니다. 근데 찾으시면서 놀라셨겠어요. 와, 이 정도로 많이 늘었다고? 네, 5년 만에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또 한국은 아직은 이제 5% 그대로인데 중국이 꽤나 많이 치고 올라왔고 아마 1분기로 봤었을 때 중국이 여기서 더 올라왔을 겁니다. 한 30%까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집계는 해봐야 되고요. 어마무시한 속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긍정적인 거는 어쨌든 이 중국도 아시아이기 때문에 이 아시아 시장에 대한 그 제약 바이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게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고 중국이 막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고 이러면 일단 사람들 입장에서 뭐야 중국이 또 이렇게 많이 한다고? 약간 불안하네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가만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중국에게 위협을 느끼면 그 라이센스 아웃을 하기 위해서 더 돈을 많이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중국도 우리 입장에서는 시장이 또 열리는 거니까 둘 다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혁신은 멈출 수 없거든요. 그렇죠. 좋은 말이네요. 혁신은 멈출 수 없다. 뭔가 광고 카피라네요. 그러면은 그렇게 기술 이전의 그 가능성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좀 더 기회를 많이 부여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볼만한 뭐 기업 리스트라든지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자료에서는 제가 유한양행, 한미약품, ABL 바이오, 지아이노베이션을 작성을 했는데요. 최근에 한미약품이 상대적으로 안전지대, 왜냐하면 작년에 그 분쟁 때문에 경영권 분쟁 때문에 소외되었다가 밸류에이션도 너무 싸고 1분기 실적이 저점이다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감에 최근에 좀 올랐고요. ABL 바이오는 사실 자료를 쓰고 기술 이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많이 올라서 넥스트 종목으로는 이제 지아이노베이션을 좀 보고 있고요. 여기서 또 그 시장에서 좀 재밌게 주셨던 차트가 31페이지에 저 그거 진짜 재밌게 봤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게 현타가 왔어요. 왜요? 저는 되게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여기서 느꼈는데. 얘기해도 되나? 근데 이게 왜냐면 제가 나름 저 전통의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치 분석을 할 때는 그 리스크 어저스티브 NPV를 합니다. 그래서 10년, 20년의 그 현금 흐름을 다 조사를 해서 점유율이나 뭐 시장 조사 다 하고 그 현가화해서 이제 신약 가치를 매기는데 근데 이거는 되게 간단해져 버리는구나. 직관적으로. 근데 요거는 우리나라 시장만의 약간 암묵적인 룰이에요. 왜냐하면 아직은 기술 이전 했던 것에 러닝 로열티
충분히 시장에서 학습이 되지 않아서 그 전에는 빅파마한테 대규모로 기술 이전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 가치가 조금 판단이 그게 시장에서 지금 한국에서는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시총 한 3조 가면은 네. 거기서부터 약간 멈칫하더라고요. 3, 4조에서 머물죠. 네, 박스권에서 그렇더라고요. 머무는데요. 이게 이제 샘플 수는 많지 않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매출이 없이 기술 이전 가지고 시가총액에 평가받는 업체들 위주로 조사를 해보면 한 번도 안 했다가 처음 빅파마한테 기술 이전했을 때는 1조 원의 시가총액이 형성이 되고 그 과도기 다음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기대감이 생기면 한 2조 원 그리고 2번 이상 그 빅파마한테 기술 이전이 되면 한 3, 4조에 머무는데 최근에 이제 1조, 2조 이 과도기 있다가 3조 원대로 머물게 된 게 이제 ABL 바이오고 그렇죠. 기가 막히게 ABL 바이오가 딱 3조 네. 원 근처에 있더라고요. 네. 네. 올릭스가 이제 처음 빅파마 릴리한테 하면서 이제 1조 원 내외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될 수 있는 종목들 중에 뭐 지아이노베이션이 빅파마한테 기술 이전이 되면 네. 지금 예상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항암제랑 알러지 2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둘 중에 하나만 되더라도 그 과도기로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쵸. 하나가 되면 1조 원에 머물고 그 2개 이상 되면 제가 자꾸 이렇게 갑자기 현타가 아니 뭐 시작에 뭐 암묵적인 룰이라고 하니까. 네. 뭐 이거는 이제 그 NPV를 따지지 않고 했던 그 시장의 컨센서스 시가총액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아이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사실 시장은 또 그 물론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이렇게 전망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갖고 있는 그런 네. 캐파도 있고 네. 예, 뭐 외국인 수급도 변수가 되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엮여서 네. 보통 이런 현상을 만들더라라고 다들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ABL 바이오 뒤를 이을 수 있는 종목이 지아 이노베이션. 네, 그거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최근에 이런 단기 변동성 관련해서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있을 때 좀 더 봐야 되는 어떤 분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분야가 제일 그래도 괜찮을까요?라고 여쭤보시면 오 좋아요. 이미 승인받은 약물 또는 승인 그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승인받은 약물의 제형 변경 개발을 하고 있는 바이오텍들, 뭐 비만 치료제의 제형 개발의 바이오텍들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네. 뭐 그 알테오젠이나 이런 회사들처럼 이미 승인받은 것에 제형을 바꿔주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지금 5월 6월 달에는 좀 볼만하실 것 같고 5, 6월 달에 모든 정책들이나 이런 게 다 안정화되면 그때는 다시 또 새로운 아이디어로 좀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사실 이제 유동성 장세가 오면 보통은 바이오가 참 신을 내는데 흥을 내는데 요즘에는 약간 조금 시장의 중심에서 비껴나려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의 어떤 그 변동성이 이제는 바이오 쪽으로 타겟팅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혼자서만 조금 소외를 받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또한 분명히 지나갈 거고요. 그 사이에는 우리가 이미 승인을 받았거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제형 변경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종목별로 대응하시다가 5월 지나가고 한 6월, 7월쯤 되면 다시 이제 또 유동성의 또 총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오늘 화예민 연구원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